안녕하세요, 조야TV입니다. 오늘은 표지현재 속 나타난 충격적인 12가지 떡밥이라는 영상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표지현재 속 떡밥은 모건의 행방입니다. 코비와 헤르메포의 분투일기라는 표지현재에서 모건은 자고 있었던 거프를 공격하고 자신의 아들을 인질로 삼아 쪽배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가프의 부관 보가드가 모건과 헤르메포의 배를 대포로 격침시키려고 했으나 코비가 이를 막으며 모건은 헤르메포를 버리고 홀로 달아나게 되었죠. 과연 모건은 재등장할지, 등장한다면 크로커다일처럼 버프를 얻으며 등장할지 궁금하네요. 두 번째 표지현재 떡밥은 위대한 항로의 역행 방법입니다. 위대한 항로는 일체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그리고 가장 위대한 바다입니다. 특히 레드라인을 넘어 위대한 항로 후반부 즉 신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세계 정부의 허락을 받고 레드라인 위의 성지 마리조아를 통과하거나 마리조아 밑으로 해저 1만 미터에 존재하는 어인섬을 경유하는 해저 루트밖에 없습니다. 다만 신세계에 있던 에이스는 동료를 살해한 티치를 쫓기 위해 위대한 항로를 역행하며 티치를 쫓았죠. 과연 에이스는 어떤 방법으로 작은 배 하나로 위대한 항로를 역행까지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세 번째 표지현재 떡밥은 달에 나타난 우주해적의 존재입니다. 표지현재 속 NL은 달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쓰러져 있는 스페이스 중위를 만나죠. 그때 우주해적이 등장해 스페이스 중위와 NL을 공격하지만 NL이 우주해적을 제압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우주해적의 정체는 무엇일까입니다. 우주해적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선원으로 있으며 이들의 배까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한 이들의 기기 중에는 문자 또한 써져 있는데 이 문자는 일본어도 포네그리프의 고대 문자도 아닙니다. 즉 이들만의 문자가 있는 걸로 보이죠. 과연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지 궁금하네요. 네 번째 표지현재 떡밥은 우주해적이 달 유적을 발굴하는 이유입니다. 표지현재에서 우주해적은 달 유적을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유적 속에 있는 무언가를 얻으려는 걸로 보이죠. 분명하게 달 안에는 비르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우주해적은 이 도시에서 무언가를 가져가려고 한 거였을까요? 이 로봇들, 단지 유적, 우주해적이 뭘 노리는지 궁금하네요. 다섯 번째 표지현재 떡밥은 비르카의 정체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달에는 비르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늘섬에도 비르카라는 도시가 있었으며 심지어 NL의 고향이 하늘섬의 비르카였죠. 물론 NL이 다 파괴시켰지만요. 달의 도시 비르카의 사람들이 자원이 부족해 지구로 왔다는 걸로 보아 NL의 고향이 하늘섬의 비르카가 달의 도시 비르카에서 온 사람들이 만든 걸로 보이죠. 여섯 번째 표지현재 떡밥은 카타쿠리 섬에 있던 츠키미 박사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일본 사이트에서 말하길 카타카나와 히라가나의 차이인데 카타쿠리와 베가펑크의 고향 벌지모아가 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즉 츠키미 박사가 있던 곳도 베가펑크의 고향과 같은 곳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벌지모아는 겨울섬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카타쿠리 섬은 겨울섬처럼 보이지는 않았죠. 이곳의 시대가 다르거나 아니면 진짜 아예 장소가 다른 걸지도 모르겠네요. 일곱 번째 표지현재 떡밥은 츠키미 박사가 만든 로봇과 비르카에 있던 로봇이 거의 똑같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달의 도시 비르카에서 하늘섬뿐만 아니라 지구에도 내려간 거 아닐까요? 달에서 로봇을 만든 사람이 지구로 내려가 로봇 만드는 법을 카타쿠리 섬에 전해주었고 츠키오미 박사가 전수받은 것을 토대로 로봇을 만든 뒤의 의미가 영문 이니셜이 아니라 반달을 딴 형상이라는 설이 있는 만큼 달의 인간들이 후에 세운 왕국이 고대의 거대한 왕국이고 뒤의 일족은 이 달의 인간들과 지구의 인간들의 피가 섞인 혼혈, 즉 반달 모양의 뒤의 중의적인 의미 아닐까요? 일곱 번째 표지현재 떡밥은 NL이 보고 있던 벽화의 의미입니다. 일단 이 벽화로 알 수 있는 건 비르카 사람들은 날개가 있으며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비르크가 자원 부족으로 푸른별로 갔다는 벽화로 알 수 있는 건 비르크 사람들은 초록색 위, 로봇들은 배 위에 있는 걸로 보아 초록색은 지구, 배는 비르크를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벽화처럼 달에는 로봇들밖에 남지 않았었죠. 초록색이 지구를 의미하는 게 맞다면 옆에 생물체가 있는 곳은 바다로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주목할 건 이 문자인데 이건 포네그리프 속 적혀있는 문자랑 비슷해 보이죠? 역시 비르크 사람들이 고대 왕국과 관련돼 있는 걸로 보이네요. 8번째 표지연재 떡밥은 마키노가 안고 있는 아이입니다. 63권 SBS에서 한 독자가 마키노의 아이 아빠에 대해 물어보자 오다쌤은 아마 그 사람이려나 그 사람일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역시 샹크스로 보이죠? 일단은 사보 에이스 썰도 있는데 관련 영상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9번째 표지연재 떡밥은 시모츠키 마을 쿠이나 무덤 속에 있는 무덤입니다. 이 표지연재 속 무덤에서 주목할 건 쿠이나 옆 무덤의 글자입니다. 이 떡밥은 해외 사이트에서 나온 건데 이 무덤의 이름을 보면 일본어로 이반코프의 무덤이라고 써져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 해외 사이트의 이야기로는 2반까지는 읽을 수 있지만 그 후에 계속되는 문자는 읽기 어려워 확정은 아니지만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는 거죠. 다만 이반코프의 출신지는 비브르카드에서 말하길 뉴아프만 왕국입니다. 그렇다면 무덤의 정체는 무엇일지 궁금하네요. 혹시 이반코프는 유아프만 왕국에서 다시 태어났다 이런 거 아니겠죠? 10번째 표지연재 속 떡밥은 크로코스와 술을 마시던 인물의 정체입니다. 이 표지연재에서 크로코스는 누군가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사실 뒷모습이 금사자 시키와 매우 비슷하지만 이 표지연재 시리즈가 밀즈모 제작단 각 선원들의 관련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부룩의 선정이었던 요키로 보이죠. 참고로 요키가 죽었다고 나오진 않았답니다. 아파서 섬에 두고 갔을 뿐이죠. 자세한 건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11번째 표지연재 떡밥은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입니다. 이 표지연재의 제목은 어느 황폐한 섬에서의 결혼식이라는 제목입니다. 마키노의 남편이 샹크스라는 떡밥이 있어 결혼식의 주인공으로 샹크스가 의심되지만 샹크스의 복장으로 보아 샹크스의 결혼식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과연 누구의 결혼식일지 궁금하네요. 새로운 인물 등장의 떡밥일지도. 12번째 표지연재 떡밥은 붉은머리 해적단의 해적 깃발을 태운 바르톨 로메오의 운명입니다. 바르톨 로메오는 빨간머리 해적단의 졸리 로저가 걸려있는 마을에서 밀즈모 제작단의 물건을 강매하고 심지어 빨간머리 제작단의 졸리 로저마저 불태웠습니다. 해적단의 상징을 불태우고 마을 사람들을 괴롭힌 만큼 샹크스가 이곳에 등장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샹크스와 밀즈모자 대선단이 함께 루피 일행을 만나게 되는 떡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관련 영상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